근데 뭐가 있냐 여러분들, 소멸시효도 가 있는 거예요. 예,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영상을 제가 좀 올린 것 같은데 이걸 좀 다시 올리는 게 뭐냐면, 개인파산을 진행하신 분인데 20년 전에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의뢰인한테 채권자금을 올립시다 했더니 이 의뢰인분이 아니 20년 동안 뭐 나한테 뭐 연락도 안 오고 법적 조치도 안 했는데 굳이 또 올려서 그 사채업자한테 나 개인 파산한다 연락이 가면 그 사람이 나 협박하지 않을까요? 하면 이런 두려움에 이제 저한테 그냥 올리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그랬죠. 올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어떤 사채하시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이런 겁이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더라.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못해요. 옛날 TV에서나 뭐 사채업자들이 불러다가 막 협박하고 이러지.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권력 자체가 굉장히 이런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쉽게. 그러니까 거기서 우선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의뢰인분들이 왜 채권자 목록에서 좀 이거를 안 올렸으면 좋겠는지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채권자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과금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부채증명서도 더 발급을 많이 해야 되고 송달료도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개인회생 파산법에 의하면 채권자 목록에 올리는 순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채무자의 채무의 승인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어려운 법률 규정이라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여튼 이런 안 좋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아무튼 이것 때문에까지 고민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진 않고, 여튼 소멸시효가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법은 규정해 놨습니다. 이제 그 입법 취지는 뭐 입증곤란의 뭐 문제,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멸시효 10년짜리들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어떤 채권, 이런 건 소멸시효 10년입니다. 5년짜리들 어떤 상업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뭐 현금 서비 받잖아요. 이런 거 일반 상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5년. 그 다음에 울품 대금이라든지 우리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보험금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숙박료, 그 다음에 뭐 학원료,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이 기간만 버티면 안 내도 됩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뭐가 있냐 여러분들, 소멸시효도 중단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하되 그걸 안 갚아도 된다는 규정도 있지만 중단 사유가 있거든요. 이 기간을 중단하는 사유. 그게 뭐냐면 재파산 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채권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그만 놔두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방금 전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압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통장에 압류 하나 싹 걸어놔요. 그러면은 이거는 평생 소멸시효 중단돼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 그 다음에 저도 제 거래처 뭐 캐피탈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소멸시효 완성될 것 같으면 그 직전에 다시 의뢰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멸시효로 내 채권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거의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채권자 목록에 안 넣었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개인 파산에 있잖아요. 고의 중과실로 채권자를 누락을 시키면 있잖아요. 면책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고의는 내가 그 채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채권자 목록에 안 올리는 거. 중과실은 내가 조금만 고생을 하면 알 수 있는데 그 고생도 하지 않고 나 채권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락시키는 경우.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올리면 얄짤 없습니다. 나중에 면책 주고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튼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올리시지 않으려는 고민하시는 분들은 올리세요. 올려서 면책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수가 증가했다 해서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이 증가하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인 파산에서 채권자가 많아진다 해서 내가 법원에 투입해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나의 모든 채무는
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